태풍이라는 말은 북태평양에 발생하는 걸 태풍이라고 부르고 보통 우리나라에 피해를 많이 주죠. 사이클론은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거, 윌리윌리는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거, 허리케인은 멕시코만에 발생하는 거.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피해를 주는 거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얘기가 되죠. 이유는 뭐냐면 열대지방의 따뜻한 바다가 거긴 따뜻하거든요. 거기에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이게 태풍이 이렇게 점점 그 공기가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돌면서 거세지는 거지. 긍정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풍은 비가 같이 오기 때문에 더위를 좀 해소해주고 가뭄을 해소해주고 바다가 빨개지는 어떤 적조 현상이나 이런 오염물질을 해소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이제 아무래도 갑자기 비 내리고 뭐하고 하니까 이런 평형을 유지한다라는 건 있지만 부정적인 거는 이로 인해서 뭐 홍수도 나고 그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태풍 관련돼서 태풍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지나갈 건가 이런 걸 잘 보고 신속한 대피라든지 이런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눈 같은 경우는 눈이 뭐 많이 오면 당연히 뭐 길거리가 다 눈으로 쌓이면은 차가 왔다 갔다 못 하죠. 왔다 갔다 못 하고 눈사태 나고 뭐 무너지고 그죠? 눈이 또 녹으면 홍수도 나. 그래서 집 같은 경우는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눈의 무게를 잘 견디려면 경사가 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생기면 여기에 눈이 다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붕의 경사를 이렇게 높게 하면 눈이 쌓여도 밑으로 다 떨어지게.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지역이 울릉도예요. 그래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요런 게 이제 우대기라는 집인데, 요게 이제 집 본체고 집 밖에 요렇게 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눈이 내려도 이 바깥으로 내리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다닐 공간이 생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집안에 갇혀버리잖아. 그래서 요런 거 우대기 같은 거가 굉장히 눈에 대한 대비의 대표적인 예죠. 뭐 열선을 설치한다든가 그러니까 따뜻한 선 같은 거에서 눈 녹여주는 거 그리고 눈 녹이기 위해서 모래를 불린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인간 때문에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 인간에 의해서 사막화죠. 그래서 사막 주변에 원래 초원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마저도 사막으로 변해. 왜냐면 물론 뭐 가뭄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막 자꾸 너무 나무를 많이 베고 막 계속 이제 나무를 계속 없애다 보니까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있는데 여기 주변에 원래 초원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초원은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는데 사막이 돼버리면 진짜 살기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사용 가능한 공간이 감소하고 식량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리고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뭐 석유나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지구가 굉장히 더워진단 말이야. 이 공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그러면 지구가 굉장히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죠. 그로 인해서 바닷물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나 바닷물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라니냐 현상. 그러니까 평범한 게 좋은 건데 자꾸 막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나 극단적으로 떨어지거나 뭐 이런 현상,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뭐 해수면 상승해서 뭐 침수된다든지 물에 잠기고 홍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공기는 따뜻할수록 그 비를 뿌려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부터 이건 침수 같은 게 발생을 하겠죠. 그다음에 5번째는 인구 변화. 자, 인구가 이동해. 자,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죠. 인구는 보통 왜 이동하겠어? 당연히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뭐 너무 가난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지역이 막 직장도 별로 없고 막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당연히 이사를 가겠죠? 또는 어떤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너무 시설이 부족해. 내가 병에 걸렸는데 여기는 병원이 없어.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지. 또는 종교적인 박해.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막 그거를 못 가지게 해. 그럼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인구가 바깥으로 유출됩니다. 유출은 나간다라는 거죠. 특히 농촌 지역은 농사밖에 없으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영화관 이런 게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농촌에서는 인구가 많이 유출됩니다.
그 결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침체되죠. 경제가 잘 안 돌아도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뭐 좀 고급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발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유입은 뭐다?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뭐 돈도 많이 주고 시설도 좋고 자유롭고 이러면 당연히 많이 모이겠지. 보통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도시는 일자리도 많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인구가 또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주택 문제, 뭐 도시 문제, 어떤 갈등 이런 게 발생을 하겠죠. 인구 이동의 유형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면 시간에 따라서 구별하면 일시적인 거 이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구적인 이동. 일시적인 건 뭐 유학 갔다 온다든지 단기적으로 취업하거나 여행하는 거 다 일시적인 거지. 영구는 평생. 그러니까 이민 가서 거기 살거나 이사해서 평생 살거나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인 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근데 강제적인 거는 어떤 종교 박해나 전쟁이나 어떤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남에 의해서 이동하는 걸 강제적 이주라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동 범위라고 해서 국가 안에서 이동하는 건 국내. 그러니까 파주에서 뭐 대구로 이동하는 건 국내 이동이지. 근데 다른 나라로 가는 건 국제 이동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구를 이동했나 봅시다. 일단 1960년대 이전에는 보통 농경사회에서 다 농사 짓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 농사 지으니까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갑자기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가 갑자기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촌은 뭐야? 촌을 떠나고 도시로 향한다. 그치? 도시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죠. 199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 잘 살게 되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도시로 간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런 현상이 발달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인구 유턴 현상이라고 해서 역도시화 현상은 뭐냐면 도시에 밀집해 있던 인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좀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일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도시로 갔다면 이제는 도시의 삶이 너무 힘든 거야.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있고 그러니까 조금 외로 나가거나 좀 바깥쪽으로 좀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인구의 국내 유입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왜? 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또는 국제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이 발생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이제 자녀가 혼혈인 경우, 그죠? 다문화 가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